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결혼하면서 겪었던 사연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만나 같이 사는 것이다 보니 생각의 차이나 가치관 차이로 서로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상식이 아니라서 당황스러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스스로 자존감 가지고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 자존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 만나 생전 당해본 적 없는 봉변까지 당하면서 저도 정말 사람한테 학을 떼는 일도 있었어요. 우선 제 남편 되는 사람에 대해 소개하자면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이후에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일적으로 따로 접점이 있어서 알게 된 건 아니었고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지인 통해서 소개해달라는 제안이 와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3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우르르 결혼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한창 주변 지인들 결혼식이 많아질 때라서 날 좋을 때에는 거의 주말마다 지인들 결혼식 찾아다니느라 바쁘기도 합니다. 사실 신랑 신부 지인들도 딱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이들이 많다 보니 이런 식으로 신랑 신부 지인들이 결혼식에서 서로 호감 가지고 소개받아 사이가 발전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는 주변 지인들만 해도 벌써 몇 커플은 이런 식으로 결혼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던 사람이었고 신부나 신랑 모두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저도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브랜드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서비스직에서 일하다 보니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와는 달리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먼저 제게 호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온 만큼 자기 휴식 시간 아끼지 않고 할애하며 제게 정성을 쏟은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집안 사정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사람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아주 소규모의 사업하시며 남편 취업 전까지 생계를 도맡아 꾸리셨다는 이야기는 미리 들어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가 워낙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돈 문제에 있어서는 좀 예민하신 편이셔. 그래도 다 식구들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 엄마야 아들 장가 가라고 내 얼굴만 보면 노래를 부르시던 분이니까 분명 은서 씨하고도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남편 먼저 앞세우고 자식 제약가림 할 때까지 건사한다고 고생이 많으셨던 분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저 역시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 여우 같은 남자가 결혼 전에 일부러 따로 이야기까지 꺼냈으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한 것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걸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도 그때는 요령이 없어 거기까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야 결혼 전에도 남편이 저 출퇴근시킨다고 부지런히 태워다 날라서 진작 안면을 두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제가 본가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고 지내고 있기는 했지만 덩치만 컸지 아직 손이 여물지를 못해 제대로 된 요리 하나 할 줄 모르는 딸내미 챙겨주신다고 수시로 자취하던 집을 드나드셨거든요. 반면 저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면서 시어머니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자기 모친과 제가 엄마와 딸처럼 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감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값을 매기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양치는 살아계신다고 했고
아가씨가 회사 다닌다고 하던데 우리 집도 자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두 사람 능력치 내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들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신가? 아니면 곤란한데? 사돈들 집안 경제 상황이야 누구든 궁금해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처음 보는 자리에서 대뜸 첫마디로 나오는 게 저런 건 다소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말했던 돈 문제에 예민하고 까다롭게 이런 뜻에서 한 말이었나 싶었죠. 아니,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본인도 작은 사업 하신다면서 하나 있다는 자식 결혼에 저렇게 인색하게 나오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무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저 기분 나쁜 기색을 있는 대로 다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답을 하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뭔가 위축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크게 모아놓은 것은 없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안정적인 편이고 부모님께서는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부모님 노후는 굳이 제게 도움 청하지 않으셔도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부모 노후 잘 되어 있다는 말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래! 부모님 노후가 가장 문제지. 둘 다 아직 앞길이 창창하니 젊은데 그러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젊은 만한 미천이 또 없는 거야. 제 생각엔 아마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 노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자식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대답했다면 아마 결혼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기준에 미달이라고 탈락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런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시어머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워낙 당황스러워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 친정집 형편은 제가 처음 시어머니에게 설명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그게 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사업체 일으키셔서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할 만한 집안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부모님이 작은 사업을 하셔서 두 분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으시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두었어요. 그전까지 남편 쪽에서도 자기 집 경제사정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라고 미주알 고주알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는 아직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오고 나니 저희 집 상황 세세하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서 초면에 이런 대접 받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다, 아니야.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어. 다는 아니라도 시어머니 인사드리고 와서 제가 느꼈던 찜찜한 부분을 일본아마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친정에 가진 거 없다는 생각 들게 만들어서 무시당하고 꼬투리 잡힐 일 만들어서 좋을 건 없지만 그렇다고 사돈들 집에서 뭔가 얻어갈 만한 것 있겠다 싶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괜한 없던 욕심이란 게 생기기도 하는 법이야. 어차피 사돈지간에 서로 사업으로 엮인 것도 아니고 형편이 기울어 자식들 고생시키게 되는 일 같으면 몰라도 우리 집에 그럴 일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 저희 친정엄마도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돈으로 엮인 관계에서 사람 태도가 하루아침에 얼마나 순식간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조언해 주신 건 제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결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 쪽에서 제게 이것저것 바라는 바가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은 준성이 얘 하나가 전부인데 하나 있는 자식 결혼시키면서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춰야 친척 어르신들 뵙기도 민망스러운 일이 없는 법이고 그렇게 일가 친척들 다 끌어와
온갖 핑계 삼아가며 서두를 열고 계시긴 했지만 결국 바라는 건 혼수 빵빵하게 해오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시어머니 바람이 참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결혼한다고 해서 시댁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남편이 저보다 몇 살 많아서 직장 생활을 조금 길게 하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둘이 모은 돈을 비교하면 제 쪽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남편 연봉이 저보다 적은 편이기도 했고 저야 월급 받는 족족 저 필요한 거 쓰는 거 이외에는 다 제 몫으로 저축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자기 본가에 들어간 돈도 적지 않았으니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어차피 저희 둘 모은 돈만 비교하더라도 제 쪽에서 결혼 준비하면서 나가게 될 지출이 훨씬 큰데 저희 결혼에 이렇다 할 도움조차 주지 못하는 시댁에서 사돈의 팔촌까지 들먹이며 혼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 솔직히 좀 염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 말씀대로 하나 있는 아들 보내게 되었으니 이래저래 바라는 게 많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사정 봐가며 욕심을 부려도 부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친정 사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결혼 당시 직장이나 벌이 생각하더라도 제 쪽의 조건이 더 나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조건만 따져가면서 결혼 상대 고른 건 아니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먼저 혼수니 뭐니 들먹이며 해준 것 하나도 없으면서 며느리 될 제게만 계산적으로 나오시는 시어머니셨으니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희 다니던 직장의 안정성만 고려해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법 탄탄한 중견기업 다니며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했어요. 프랜차이즈의 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는 해도 신생업체여서 그 프랜차이즈 자체가 수십 년간 공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것부터가 미지수였습니다. 솔직히 제 지인들 사이에서는 제 남편이 봉잡은 거라고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굳이 저희 결혼에 지원해 주실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으신 분한테 그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가면서 원하시는 혼수까지 모조리 마련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사실 객관적으로 저희 둘 상황만 따져보더라도 시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만한 근거는 없었으니까요. 아들 가진 유세 부리는 거지 뭐.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토로할 때마다 아주 깔끔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정리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아니, 애초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바라는 게 이렇게 많은 건데? 원래 그렇더라 얘. 가진 것 쥐뿔도 없어도 요새 같은 세상에도 아들 가졌다고 유세 부리고 갑질하려는 시어머니들 여전히 있다고 그러던데. 너희 시어머니가 딱 그 짝인 것 같다. 어쩌니 얘. 지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해서 사는 내내 자기 아쉬울 때마다 너를 들들 볶으려들 텐데. 됐어 얘. 내가 들들 볶는다고 가만히 들들 볶이고 있을 성격이니? 내가 꿀릴 게 뭐가 있다고? 친구 듣는 데서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솔직히 걱정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제가 그런 거 받아주지 않은 성격이라는 건 둘째로 치더라도 다른 묻어난 시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가면 하지도 않을 고민과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달가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래서 결혼이 쉬운 게 아니구나. 이래저래 속 썩을 바에 결혼이고 뭐고 다 물렀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그리 생각할 때도 있었으나 그렇게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귀신같이 눈치채고 제 비위를 맞추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요새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내가 좋아서 같이 살겠다는데 엄마가 뭘 어쩌실 거야? 나야 어차피 자기랑 살 건데
우리 자기 속썩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생각해보면 이놈도 참 야갔어요. 속으로는 그때부터 은근히 제 엄마 뜻에 동조하고 있었으면서도 제 앞에서는 철석하지 제 편만 들 것처럼 아양을 떠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아무리 내 숨통을 조여온다 해도 그게 먹히지 않으면 곧 포기하시겠지. 어차피 결혼한다고 시댁에서 덕본 것도 없는데 아들 가진 갑질한다고 해서 그거 들어줄 생각 없었기 때문에 괜히 시어머니 바라는 대로 다 해주고 호구 취급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신혼집 자금 마련하는 데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에요. 그것도 지금 준성 씨 버리려는 한참 모자라서 저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까지 다 긁어서 붓고 대출받아도 달랑달랑할 지경인데 저희 사정도 좀 헤아려 주셔야죠. 제게 맡겨놓은 것처럼 혼수 타령하던 시어머니도 제가 대놓고 당신 아들 벌이까지 언급하며 현실을 깨우쳐드리자 그만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하도 제 앞에서 맡겨놓은 것처럼 돈돈하시길래 부끄러움이고 뭐고 없으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당신 며느리에 비해 아들 능력이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소리까지 낯짝 두껍게 흘려넘기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전에 혼수로 속썩이던 시어머니 문제는 제 나름대로 해결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그 문제 해결한 것도 결국 제가 알아서 다 한 거네요. 남편은 그때도 뭐 제대로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애초에 자기가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었겠죠.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내 정확한 재산 내역이나 친정 재력 같은 것들 전부 오픈하지 않고 적당히 줄여서 그저 평범한 사람 신용했던 것이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행세하던 그때도 며느리한테 베푸는 것 하나 없으면서 혼수 뜯어낼 생각 만만하던 시어머니였는데 제가 그들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 좀 있고 친정 넉넉하다는 거 알았으면 얼마나 뜯어내려고 들었을지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노선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튼 것 같더라고요. 아들 가진 유세 부리며 며느리한테 뭐 좀 뜯어내려는 계획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제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니 자기 나름대로 심통을 부린다는 게 저 시집살이 한번 시켜보려는 요량인 것 같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제깍제깍 안 받니? 네가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는 유부녀고 출가 외인이다. 결혼한 여자한테는 일이 아니라 남편 봉양, 시부모 봉양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야. 어머니, 지금 저 근무 시간인데도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받은 거예요. 혹시나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했을까 봐 걱정돼서요. 어머니 이렇게 저 배려 안 해주시고 일하는 것까지 방해하시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어머니 전화를 아무 의심 없이 제깍제깍 받을 수가 있겠어요? 준성 씨한테 안 하는 짓은 저한테도 하지 마셔야죠. 다른 용건 있으신 거 아니면 이만 끊겠습니다. 뭐야? 얘, 너! 그래도 시어머니 대접해드린다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도 때도 전화 오는 거 받아줬더니 정말 정도를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당신도 일을 해보셨다면서 근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 한참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실 거잖아요? 한마디로 일부러 저 골탕 먹어보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이 하실 만한 행동으로는 너무 유치하고 치졸하잖아요? 제가 어른이라서 언제까지고 싫은 소리 못하고 제 일하는 시간까지 뺏겨가면서 계속 당해줄 줄 아셨나 본데 저 그렇게까지 말랑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리고 출가 외인이니 결혼한 여자는 시부모 봉양을 잘해야 한다느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요즘 세상에 시부모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참고 살 여자가 어디 있답니까? 물론 내가 결혼한 배우자의 부모님이시니
그만큼 예의를 갖추고 잘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서로 예의를 지킬 때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지 시댁에 몸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런 조선시대에나 할 법한 낡아빠진 잔소리를 끊이지 않고 하는 시어머니였으니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한테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내 일을 망쳐가면서까지 받아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저런 시어머니 말도 안 되는 억지 쓰는 소리에 굽히고 싶지도 그럴 이유도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일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그런 제가 못마땅했겠죠.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며 입안에 혀처럼 굳은 며느리 기대하셨나 본데 굳이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에 그런 처지, 자처할 젊은 여자들이 과연 있기나 할지 그것부터가 의문이네요. 제가 한 번씩 친정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했던 어처구니 없는 말 한 번씩 전하면 친정 부모님께서 정말 기함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너 정말 괜찮아? 아니, 사부인은 자기도 자식 키우셨다는 분이 남의 자식을 이렇게 홀대를 하신다니? 아이, 괜찮지 그럼. 내가 그런 소리 어디 끄떡이나 할 성격인가? 그냥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던 대사가 내 시어머니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그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한 말이지. 나 괜찮아. 참 저도 철이 없었네요. 아무리 제 입장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이었다고는 해도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딸 자식이 시모한테 저런 소리 듣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운 일이었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저도 그저 속풀이할 때가 마땅치 않아 재미삼아 했던 이야기가 괜히 저희 친정 부모님의 근심만 더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런 소리를 내 엄마 아빠 아니면 또 누구한테 했겠어요? 아무리 무시하고 넘어가는 이야기였다고 해도 차마 제 다른 지인들한테는 또 그런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결혼 전에 지인들로부터 시댁에서 당한 황당한 시집살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남자랑 산다고 저런 걸 다 참아주고 사나 속으로는 다소 한심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살고 있다니. 물론 제 나름대로는 시어머니 억지로 받아주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그런 시어머니 만나 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괜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집안 사람 말고는 굳이 그런 이야기는 또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결혼 전에는 자기 엄마 강짜 부리는 거 창피해하는 척하며 전적인 제 편인 양 굴던 남편도 결혼 후로는 미묘하게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오죽 마음이 외롭고 고달프셔서 그러시겠어.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며느리는 당신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이 하는 소리 뭘 그렇게 하나하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도 좀 있고 그래야지.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아무리 당신 어머니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그렇지 당신 어머니가 어디 그러려니 하고 넘길 만한 발언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어머니만 자식 당신 하나야? 우리 엄마 아빠도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내가 어머니한테 이런 대접받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불효야. 결혼 전에는 그렇게 가서 쉬라고 해도 제 얼굴 한번 더 보겠다며 뻔질나게 저 찾아오며 정성을 쏟더니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는 늘 피곤해 저런 얼굴로 쉴 때는 집안에만 붙어 빈둥대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게으르고 의욕이 없는 사람인 줄 저는 결혼을 하고서야 알았어요. 일이 힘드니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해도 그게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힘들 때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연애할 때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어드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결혼은 다르죠.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보겠다고 그동안 자기 민낯은 철저히 감춰온 것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이 끊임없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자기 모친 편드는 것만 해도 그래요. 결혼할 때부터 얼마나 저 물주대야도 굴던 시어머니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결혼하면서 제 쪽에서 쓴 돈이 훨씬 많았으니 그렇게 돈 좋아하는 시어머니 논리대로라면 시어머니 쪽이 아니라 저나 저희 친정 쪽에서 갑질을 해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럴 사람들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자기 엄마 편인지 결혼하고 시일 지나자 슬슬 제 모친 편들면서 제가 시어머니 저 말도 안 되는 행패에 불만 가지는 것조차 마뜩찮게 생각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남편이 예뻐 보일 수가 있겠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남편이 저한테 진심 다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수하고 결혼한 사람한테 이건 배신이죠. 우리 결혼할 때 정성으로 챙겨주신 우리 엄마 아빠도 한 번을 당신 어머니 같은 소리 안 하셨어. 그거 생각하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아이, 치사하게 언제까지 그때 얘기를 할 거야. 당신도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 부모님만 귀하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대해야 나도 그럴 마음이 들지 않겠어? 기가 막혀서. 양쪽 어른들 하는 태도와 저희 대하는 정성이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소리를 다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저 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연중에 드러나는 남편 진심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보고 결혼했습니까? 저 인간 하나 믿고 한 결혼이었는데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치다니 그만 과거의 제 발등을 찍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한테는 뭐 하나 해드리고 싶지 않아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해드린 것과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저한테 대하는 거나 남편 저 괘씸한 속내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정말로 그랬다가는 그걸 핑계 삼아 너만 네 부모 중하냐며 덤비고들 남편과 시어머니 성정을 알았죠. 뭐 그렇다고 제가 저들 무서워서 그렇게 해줬겠습니까? 저들이랑 똑같은 인간 되기 싫어서 참으로 치사스러워서 그랬던 거였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게 된 어버이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제가 어버이라고 시어머니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그걸 챙기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돈도 나는 인간들이랑 동급되기 싫어서 생각만 같아서는 자식한테 해주는 것 아까운 줄 몰라 하시는 우리 친정 부모님 다 드리고 싶었지만 똑같이 양가에 용돈 100만 원씩 해드렸습니다. 돈 들어갈 때 많은데 무슨 우리 용돈까지 챙겼어? 내가 마음만 같아서는 수천 수억도 드리고 싶은데 딸내미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되네. 죄송해요, 엄마, 아빠. 용돈까지 안겨주고 죄송은 무슨.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도 당신들 해주신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에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돈을 100씩이나 받아놓고도 고맙다는 문자 한 통 없는 시어머니와 비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한테도 연락을 받기는 받았어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유였지만 말입니다. 너희 친정이 용돈을 100이나 보냈다며? 그래놓고는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100을 보내? 네가 시집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짓을 해? 들어놓고도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 용돈을 줘놓고도 이렇게 욕을 얻어쳐먹을 줄 제가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네요.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양가에 용돈 똑같이 드렸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어머니 무슨 저한테 용돈 맡겨놓으셨어요? 이거 말본새 봐라.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너 이 집에 들어온 이상은 친정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라고. 이게 시어미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제 친정만 싸고 돌아? 제가 제 친정만 싸고 돌다뇨? 제가 진짜 제 친정만 싸고 돌았으면 그 돈 100도 어머니한테 갈 일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제가 돈을 100씩이나 쓰고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해요? 어머니 저한테 진짜 왜 그러세요? 화가 나서 더 듣기도 싫어서 그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저 그렇게 열뻗치는 동안 옆에서 기웃대던 남편을 확 노려봤어요. 당신이야? 당신이 촉새처럼 당신 엄마한테 우리 친정 용돈 얼마 갖다 드렸는지 일러 바쳤냐고? 뭘 또 일러 바쳐? 나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건데. 너 이런 소리 나올 걸 몰랐니? 네 모친 성정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아니, 너는 왜 만날 우리 엄마만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해? 솔직히 네가 네 친정에 하듯이 우리 엄마한테 잘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엄마도 서운하니까 더 저러시는 거 아니야. 서운? 너 지금 서운이라고 했니? 지금 여기서 나보다 더 서운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 그렇게 네 엄마 폐악 부리는 것까지 감싸면서 내 속 뒤집을 거였으면 뭐 한다고 나하고 결혼은 했어? 그냥 네 엄마랑 같이 살지?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쾅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분함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내가 고작 저런 놈 때문에 졌던 놈이랑 살자고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며 살게 되다니.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자고. 제 엄마 저한테 돈 받아놓고도 막말 쏟아붓는 꼴을 보고도 저한테 제 모친 편드는 남편이라는 놈 꼴을 보자니 아, 저놈은 글렀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 싫었습니다. 저놈도 싫고 저놈 어미라는 인간도 싫고 다 치워버리고 그냥 저희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나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 키워주신 분들 놔두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눈이 벌게져서 출근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제 눈치를 기웃기웃 봐도 창피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그저 나 결혼 잘못했다. 이제 어떡하나. 그런 어두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장은서 나와! 시험 이야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장은서 너 나와! 제 직장까지 쫓아와서 저 나오라며 고래고래 악을 쓰는 시어미를 보고도 차마 그 광경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그 전날 전화로 그 막말을 내뱉은 것도 모자라 어떻게 며느리라는 직장까지 쳐들어와서 어떻게 저런 정신 나간 짓거리를 벌일 수가 있답니까? 그것도 자기랑 사돈이랑 어버이날 용돈 100만 원 똑같이 줬다는 이유로 말입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제정신이세요? 나가요. 나가서 얘기하자고요. 이게 어디? 기겁을 해서 시어머니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는 제 손등을 쳐내고 정광석화처럼 시어미 손이 날아왔습니다. 은서 씨 괜찮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맞은 저보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더 경악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제가 맞은 줄도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는 일이란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시어머니라는 여자라니.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가 너무 놀라 대응도 못하고 있자 그게 제가 겁이라도 집어먹은 줄로 착각했는지 기세가 등등해 나불대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이 배워먹지 못한 년! 감히 시댁이랑 친정을 같은 제접을 해? 이 괘씸한 것! 내가 너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그대로 그 미친 여자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주변에서 뜯어말린다고 하는데도 여자가 힘은 또 어찌나 좋은지
너무 놀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저였어요. 너 당장 네 집구석에 갖다 바친 돈 토로 가져와.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100만 원이나 네 집에 갖다 바쳐, 이 도둑년! 여자 진짜 미쳤나 봐. 경찰 불러요, 경찰! 그 아수라장인 와중에 대표실에서까지 소란스런 소리를 듣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내 딸을? 당장 그 더러운 손 못 대? 아유! 번개 같은 기세로 튀어나온 한 여인이 시험이란 여자를 거의 바닥에 매다 꽂을 기세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이런 미친! 감히 누가? 이 때려 죽일 여편 내가 감히 내 새끼를 때려? 사부인! 사부인이 여기는 어떻게? 다들 뭐하고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당장 이 미친 여자 여기서 끌어내라고. 네, 저 시험이란 여자한테 맞는 걸 보고 눈이 돌아 이성을 잃은 제 친정어머니는 분명 대표실에서 나온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셨으니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아가 정말로 사부인이 이 회사 대표 당장 내 딸한테서 안 떨어져? 어딜 감히? 미처 상황 파악이 다 되지 않는 와중에도 번듯한 기업 대표라니 대번에 넙죽 저희 친정엄마 눈치를 비굴하게 살피는 시모였습니다. 방금까지 하도 미친 것처럼 저한테 달려들길래 정말 정신이 나갔나 했는데 돈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같이 숙이고 두는 빈대 같은 여자였어요. 감히 내 딸을? 그것도 내 회사 직원들 다 보는 내 회사에서 손찌검을 해? 이 천박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내가 내 새끼 건드는 내년을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내년 인생을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 줄 거야. 내년 아주 바닥을 기게 만들 거야, 내가. 사부인, 진정 좀 하시고. 정말로 이 회사 대표가 사부인이라고요? 아니, 너는 이렇게 어떻게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해? 미친 여자처럼 며느리 머리채 잡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우리 엄마 회사 대표라고 빌빌 기어? 너 상대하지 마. 저런 천박한 여자랑 더는 엮이지도 마. 저 여자는 엄마가 처리할 테니까. 사부인, 처리라니?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시고 그 입 못 닥쳐? 그 더러운 주둥이를 찢어야 정신을 차리겠어? 아이고 사부인 잘못했습니다. 사부인. 그 돈에 환장한 여자, 때리기는 절 때려놓고 빌기는 우리 엄마한테 빌대요? 끝까지 저 잘못한 건 모르는 거겠죠. 그 꼴을 보니 저도 저 죽이고 싶은 여자,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놈까지 정말 잘근잘근 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사부인 용서해 주세요. 아가 나 좀 살려다오. 가해자 주제, 뻔뻔하게도 폭행범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면서도 절박하게 저희 모녀를 쳐다보며 구해줄 것을 비는 여자였습니다. 누가 보면 대단히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줄 알겠어요. 순식간에 시모라는 여자에게 봉변당해 뺨이 붓고 머리가 산발된 제 꼴만 아니었으면 말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저런 상종 못할 인간한테 내 새끼가. 엄마. 그래 내 새끼 실컷 울어. 실컷 울고 저런 더러운 것들 싹 털어버려. 엄마, 나 저런 것들이랑 더는 못 살아. 나 이렇게 모욕 준 것들 절대로 가만 안 둬.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운서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 그간의 서름과 응어리를 바닥까지 긁어내 털어냈습니다. 바로 그날로 제 이혼소송 변호인단과 저를 폭행한 그 미친 여자에 대응할 변호인단이 동시에 꾸려졌습니다.
제 일이라면 열일 다 제쳐두고 함께 해주실 제 부모님께 재력까지 있는데 더 질질 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그 여자 앞뒤 안 가리고 돈만 생각하면서 무대뽀로 군다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저를 때릴 정도로 멍청할 줄은 몰랐어요. 설마 제가 그 꼴을 당하는데도 신고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긴 그때는 이렇게 번듯한 중견기업 대표님 딸인지도 모르고 만만하게 생각했으니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저 맞는 꼴을 본 동료만 해도 몇이며 사무실 CCTV에까지 증거자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빠져나갈 길은 없었어요. 일부러 저 여자 잡혀간 구치소까지 친정엄마와 친히 행차에 고소장을 던져주었습니다. 제 엄마 감방 갈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남편놈에게 던져줄 이혼 서류도 함께였죠. 여보,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100번 맞는데 그래도 이 나이 드신 양반을 며칠이나 이런 험한 데 둘 수는 없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네 놈이 단 한 번이라도 내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니? 확실한 건 저 미친 여자는 단 한 번도 내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감히 내 직장에서 내 엄마가 보는 데서 날 때린 범죄자를 내가 왜 풀어줘야 해? 아이고 아가, 은서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잠깐 돌았었나 봐. 내가 이렇게 필 테니까. 유치장 안에서 무릎까지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비던 시모가 급기야는 찬바닥에 제 이마를 쿵쿵 찧어대며 석고대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건 봐가지고 볼수록 보는 사람 정신까지 이상하게 만드는 여자였어요. 그 꼴을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으니 정말 제가 저 인간들에게 학을 때도 제대로 뗐나 봐요. 쇼하고 있네. 우리 엄마가 내 회사 대표인 줄 몰랐으면 댁이 지금 이렇게 내 앞에서 빌빌 키겠어? 또 머리채나 잡으며 친정에 가져간 돈 댁한테 바치려며 아귀처럼 달려들었겠지. 그래, 거기서 그냥 대가리가 깨져 죽어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어차피 내년은 여기서 나와봤자 개털이야. 네 그 사업이라도 하기도 민망한 그거 내가 그것까지 싹 다 망하게 만들 거거든. 아이고 사부인,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정 저희가 보기 싫으시면 애들 갈라서는 걸로도 됐잖아요. 제 회사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발 사부인. 엄마 미쳤어? 엄마 살겠다고 아들 이혼시키겠다고? 그러고도 엄마야? 시끄러워 이 멍청한 놈아. 지 처가가 뭐라는 집안인지도 몰라서 어미를 이 수모를 겪게 만들어? 나라고 알았어? 애초에 엄마가 저 사람 회사까지 찾아가서 이 미친 짓거리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 나도 이제 몰라. 엄마 혼자 살겠다고 아들 나 몰라라는데 내가 왜 엄마 빼겠다고 이 고생을 해야 해? 거기서 평생 살든 말든 이제 엄마 알아서 해. 저 때려 죽일 놈이? 내가 니놈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저런 것도 자식 새끼라고. 보고 있자니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아들 가진 유세를 부리더니 그 아들도 자기 살 길 막막해지니 아주 손쉽게도 모른 척할 수 있는 거였어요. 참 대단한 모정, 대단한 효심이었습니다. 여자 하나 바보 취급하며 부둥부둥 자기들끼리 좋아 죽던 모자 사이가 어그러지든 말든 소송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끝끝내 합의해주지 않았기에 시어미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치장에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봉변이라 해도 그 정도 폭력으로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기는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부인, 저한테는 이제 이 회사가 전부입니다. 자식 새끼라고 하나 있는 거 제 어미가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데 제가 이 회사도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발 엄만이라도 풀어주시면. 잘 됐네. 그럼 회사까지 없어지면 못 살 것 같으면 그대로 죽든가. 남의 새끼 눈에 눈물 나게 만들고 그럼 내년 눈에서는 피눈물 안 날 줄 알았어?
그 여자가 간신히 유치장에서 풀려나왔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최에 대한 그 여자를 경찰서에 잡아놓은 것도 애초에 그 여자가 손쓸 틈도 없이 그 알량한 사업 망하게 할 요량으로 벌인 계획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사업이라고는 해도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규모였기에 저희 친정엄마 같은 베테랑 사업가에게 자금 흐름 파악하고 어음 동결시키는 정도야 장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업가로 뼈가 굵직하신 분이 자식이 걸린 문제로 앙심까지 품으셨으니 얼마나 이를 갈고 그 여자 무너뜨릴 준비를 하셨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여자가 도저히 자기 수준으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회사 꼴을 보고 버선발로 달려와 눈물로 읍소했지만 저희 식구들 중 그 누구 하나 그 눈물에 감아댈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유,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게 좀 똑바로 살지 그랬어요. 그 분란을 만들어 놓고 제 어미 나몰라라는 그놈도 참 인간이 덜 됐지만 애초에 그놈 그렇게 키운 게 누구겠어요. 남의 귀한 자식 그저 돈도라며 뜯어먹을 생각이나 했지 사람 취급도 안 해준 게 누구였고요. 억울한 척 하지 말아요. 그따위로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따위 대접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나 당신 그 잘난 아들도 버렸고 이제 당신 낯짝 볼 일 없으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서 웃기지도 않은 가식적인 눈물 떨굴 생각하지 말아요. 보고 있으면 역겹기만 하니까. 아가 제발. 마지막까지 제 앞에서 네 발로 기며 처절하게 비는 여자였지만 한 톨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최초의 폭력을 경험하게 한 여자는 아들 잃고 알량한 사업체까지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폭력을 행사하고 제 자존감을 짓밟은 걸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게 가혹하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남편과는 당연히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애초에 이혼 사유가 너무 분명하기도 했고 시어미의 폭력이라는 눈 감아줄 수 없는 사건도 있었죠. 그놈 역시 제 모친 버리고 저 혼자라도 살겠다고 저희 친정집 앞에 찾아와 눈물을 짜댔지만 제 얼굴 볼 새도 없이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고용한 경호원들 손에 비참한 꼴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뭐 그놈이 저를 대단히 사랑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혼할 때 얼마 보태지도 않은 건 재산 분할의 위자료로 다 날아갈 테니 개털될 거 무서워서 빌부터 보려던 거였겠죠. 그런 기생충 제 인생에 더 붙여둘 이유가 없으니 치워야죠.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속이 좀 편해졌어요. 처음에 몰라서 당했더라도 결혼해 살면서 저 웃기지도 않은 것들한테 그 대접받기 시작했을 때 빨리 이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제 결심이 늦어져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상처를 드린 것 같아 그저 그것 하나만이 마음에 걸릴 따름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본가에 들어가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웃음도 많이 되찾고 잘 지내고 있어요. 고작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제 귀한 인생 포기할 수는 없죠. 보란 듯이 더 즐겁게 잘 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하게 제 이야기 할 기회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려요.